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 금요일이면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 또 관심을 끄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까지는 횡보를 했어요. 네. 20%. 그 전주도 20%. 네. 그 전주는 17%로 떨어져 가지고 조금 올라갔다 그랬죠. 이번 주는 다시 19%로 또 떨어졌는데 네. 1%지만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인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쇄신을 한다더니 뭐 되는 것이 없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만 했지 말로만 한 거다. 이런 평가 때문에 그러나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그게 이제 1대1이 되면서 이게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상당히 가라앉아. 특히 위증교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더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19%, 20% 계속 진짜 횡보 아닙니까? 1%야 뭐 조사 방법이라든가 대상이 다 달라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금 사법에 이게 모든 그걸 지금 맡겨놓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대통령으로서 민생을 돌본다든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국정 쇄신청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법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결국 19%, 18% 이게 이제 고착화되지 않는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위험한 지금 그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져갖고 15%가 되면은요. 누가 탄핵하지 말라기도 자동적으로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다가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도 또 인하를 하고 인하는 안 되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도 더 낮췄죠. 지금 2%에서 1.9%로 낮춰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다 나쁘다만 모르지만 우리나라만 나쁘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지금 팽배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이 여권이랄까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침몰하는 배 난파선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거의 안은 아주 그냥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고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는 용산과 뭐 직접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 갈등이 다시 점화돼 갖고 지금 이 난파선의 선장을 수장을 시키겠다. 이렇게들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한동훈 대표를 흔드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한 대표가 물러나면은 뭐 비대위했다가 또 선출을 하겠지만 당 대표를 노리는 사람 이름도 또 기억 싫다 뭐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 게시판 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건 저는 당 게시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측근 사람이 했다고는 저는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친윤 친한 갈등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해가 덕을 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친윤과의 갈등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보수층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도 보면은 그 대통령이 그 당대표 시켜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되느냐?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수층 영남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 게시판에 뭐 가족 이름인지 뭔지 뭐 이름을 도용했는지 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했냐? 그건 걔 딸들이 했을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배제시키고자 하는 친윤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도
진짜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험한 얘기를 했던 12개, 그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한동훈 대표가 안 썼다는 게 다 확인이 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뭐 기사를, 비판적인 기사를 링크를 한다든가 좀 약한 정도의 그런 뭐 일종의 건 아니었죠. 비판. 거기에 이제 뭐 가족의 5명의 명의가 있다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아니 누가 당원 게시판을 보는 게요. 거기 1000명도 안 들어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평소에 뭐 5, 60명이 그게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같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 이런 데 개입하는 거, 김건희 여사 정치 개입도 지금 난리인데 그렇게 그 단속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원래는 29일 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12월 10일로 일단 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니냐가 지금 화두가 되고 중대 결심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다 하는데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이런 단계 논란이라는 게 결국 나를 끌어내리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가까운 측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런 흔들기를 막기 위해서는 김건희 카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카드,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고려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가까운 측근들한테 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대표는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그러면은 이 적극적으로 표단속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문제 따로 얘기할 게 없다. 과거 같으면은 그 야당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런 특검법을 어떻게 찬성하느냐 했는데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중대 결심석이 전략적 차원인지 아니면은 진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친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우선 그 한 12월 11일까지 야당은 지금 즐기고 단계 문제를 즐기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본래 일찍 하려다가 열심히 분열돼 가지고 나중에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기를 한 친한 의원들이, 그래서 그 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사실 뭐 중대 결심이라면 뭐 말씀하신 대로 친한 의원들이 저번에 4명 합쳐 가지고 4명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특검 제의할 때. 그래서 8명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때 4명은 했으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그때도 친한계는 우리 쪽에서 찬성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윤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친윤 쪽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섭섭한 게 많습니다. 왜 나는 안 봐주냐, 내 민원을 왜 안 들어주냐,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뭐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계속 그 중대 결심이라든가 이래 좀, 그게 중대 결심이 딴 건 아니거든요. 특검법 제의 때 어떤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그건데 그걸 이렇게 흘림으로써 친윤한테 대해서 단계 문제에 비롯해가지고 나를 흔드는 걸 빨리 그만둬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일에 이게 그 12월 11일이 재표결 아닙니까? 그때까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만일에 이게 마이웨이, 내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하고 갈라서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죠, 이게. 그렇죠. 사실은 저는 지금 벌써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은 같이 가기 싫다. 왜 못 간다는 것 같아요. 나한테 배신한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더 이상 당대표로 둘 수가 없다. 뭐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생각보다 김건희 생각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김건희가 지금 사실 2월 달부터 계속 한동훈 대표하고 그 안 좋은 관계로 흘러왔는데, 이제 특검 문제가 제일 이제 그 골인데,
거기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뜻이 그럴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결국 김건희 특검에 대한 뜻은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그래서 그걸로서 아마 결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기어이 끌어내리겠다고 한다면은 이탈표가 예. 꼭 친한계에서 나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친윤도 있다 이거죠. 친윤도에서 8표만 나오면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은 추경호 대표 물러날 거고 원내대표. 예. 그러면서 책임지고 물귀신 물러나야죠. 작전할 거 아닙니까? 예. 친윤이나 추경호 대표 같이 물러나자. 그렇죠. 책임져야지. 예. 해갖고 결국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이만 빨리 해결되기를 제거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러면 한동훈 제거가 되면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만 우선 기회는 생기니까요.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 한다면은 예. 그걸로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레임덕입니다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특검이 실시가 될 경우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파고들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계속 않습니까? 거부하고 명태균 있습니다. 수사. 예. 그것도 이번에 그러면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 터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죠. 네, 특검법이 처리가 될 경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그걸로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막을 내리는 뭐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정도가 존재할 아니고 수밖에 데드덕이라 그러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한동훈 대표 이런 태도를 보면은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떤 자기들도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수도 완전히 갈라져 있죠. 하다못해서 이들은 유튜브까지도 예. 편을 갈라서 싸워요. 저희만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갈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떠면은 너 한동훈 편드는 거 아니냐, 너 윤석열 편드는 거 아니냐, 다 빠져나가요 서로 요구면서. 그러니까 극렬 지지자들이 항상 이게 문제더라고요. 결국 이러다 보면은 네. 이 보수가 이 배가 침몰하고 난파가 될 가능성이 거의 높고 현 상태에서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은 선택이 진짜 이번 특검법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이 침몰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확실히 네. 새로운 보수를 들고 나갈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2월 11일 그 재결의 앞두고 지금 한동훈 10일이죠, 대표 12월 10일. 10일? 예. 그 이 한동훈 대표도 어떤 진짜 중대한 결심이 진짜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동훈 대표로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야죠. 만나서 지금 해결이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굴 만납니까? 이게 그 뭐 신유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러는 상황이고 아니, 그동안 만나봤자 예.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 윤석열하고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누구를 만나고 이게 그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고 해야죠. 아니 우선 난파는 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까지 그렇게 정치 오래 한 사람은 그 친윤이고 친한이고 국민의힘 버려버리고 민주당하고 손잡고 정치하라고 전에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대연정 해갖고 민주당한테 정권 넘겨주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 홍준표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동훈 대표나 저는 그 뭐 제 생각을 물어보시니까 이거 빨리 두 사람 사이에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이건 해결 안 되고 결국은 그 특검법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이 여상원 변호사님이나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그래야 순망치 않은 관계니까 이 보수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목매어 뭐 했음에도. 저뿐만 아니고 많은 또 예. 유튜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이동풍 아닙니까? 저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데 지금 그건 문제가 망하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죠. 망하자. 예. 내가 망해도 너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나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평가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다음 대통령은 젊어질 것이고 국민의 희망은 한동훈 뿐이다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으로서는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한심합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왜 이렇게 싸우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결국은 김건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싸우는 원인이 뭐 딱 하나죠. 뭐 외교 정책까지 싸우겠습니까? 뭐 민생 안정까지 싸우겠습니까? 대통령이 부인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공동정권을 하면서 이게 김건희 정권입니까? 그러니까요. 윤건희 정권이죠. 김건희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상은 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해놓은 것도 하나의 한동으로서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협상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하고요? 아니 야당하고요? 협상을 해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협상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김건희에 김자만 들어가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특검법을 가지고는 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 않으니까 네. 그 특검을 중립적인 인사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고치고 내용에서 너무 친야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조항들을 좀 고쳐가지고 한번 김건희를 털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그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 김건희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이런 협상을 해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특검 받아주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번째 가면은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안 받으면은. 윤 대통령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면은 중립적인 특검이네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는다? 그러면은 물러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요. 보수가 들고 일어날 텐데요. 구구 보수 빼고는.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하나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민정수석까지 민심을 잘 이렇게 반영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없앤 민정수석을 부활해갖고 그 무슨 김지현인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큰일입니다. 거기다 경제까지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여권에서 문제는 야권의 이런 총공세 엄청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거. 대응책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서로 분열돼 가지고 오히려 이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혁신할 생각 안 하고 예. 나라도 잘 살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